그린들 주세요. 앤드루 클레멘츠 지음. 닉. 링컨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전교생을 아주 못된 아이와 똑똑한 아이와 착한 아이로 나누라고 한다면 닉 앨런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닉이 누구와도 다르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닉은 말썽꾸러기일까? 글쎄, 한 가지는 확실하다. 닉은 기발한 생각이 많고 그 생각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도 잘 알고 있었다. 3학년 때 닉은 교실을 열대섬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다. 사실 뉴햄프셔주에 사는 아이라면 누구나 추운 2월에 여름을 맛보고 싶을 것이다. 닉은 아이들에게 초록색과 갈색의 두꺼운 종이로 작은 야자나무를 만들어 책상 4기퉁 위에 붙이자고 했다. 아이들을 가르친 지 겨우 6달밖에 되지 않은 디버 선생님은 주의를 주기는커녕 어머 멋지다 하면서 좋아했다. 이튿날 여자아이들은 머리에 종이꽃을 달고 남자아이들은 선글라스와 밀짚 모자를 썼다. 디버 선생님은 손뼉을 치면서 진짜 바닷가에 온 것 같네 하고 감탄했다. 그 다음날 닉은 집에서 가져온 작은 드라이버로 온도 조절기를 돌려 교실 온도를 32도까지 높였다. 아이들은 모두 반바지와 티셔츠로 갈아입고 맨발로 돌아다녔다. 선생님이 잠깐 교실을 비운 사이에 닉은 희고 고운 모래 10컵을 교실 바닥에 쫙 뿌렸다. 디버 선생님은 아이들의 풍부한 창의성에 다시 한번 깜짝 놀랐다. 하지만 수희 아저씨는 복도까지 흘러나온 모래를 보고 창의성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수희 아저씨는 쿵쿵거리며 교무실로 갔다. 교장 선생님은 당장 모래 자국을 따라가 보았다. 그랬더니 디버 선생님은 앞줄 아이들에게 훌라춤을 가르치고 있고 웬 갈색 머리 꺽다리 녀석 하나가 옷통을 벗고 앙상한 갈비뼈를 드러낸 채 티셔츠 6장을 묶어서 만든 네트 너머로 배구공을 힘껏 내리치고 있었다. 그 순간 3학년 아이들의 남태평양 여행은 졸지에 끝장나고 말았다. 하지만 닉은 학교 생활에 줄기차게 활기를 불어넣었다. 링컨 초등학교에는 가끔 신선한 자극이 필요했고 닉이야말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녀석이었다. 1년 뒤 어느 날 밤, 닉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검정 집박이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냈다. 검정 집박이는 매처럼 무서운 적이 나타나면 삐리릿 하고 높고 날카로운 소리로 온다고 한다. 그러면 매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몰라 엉뚱한 곳을 헤맨다는 것이다. 이튿날 독서 시간에 닉은 에이버리 선생님을 힐끗 쳐다보다가 선생님 코가 꼭 매부리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닉은 검정 집박이처럼 높고 날카롭게 삐리릿 하고 소리를 냈다. 에이버리 선생님은 고개를 번쩍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누가 그랬는지 알아내지 못하자 반 아이들에게 쉿 하고 주의를 주었다. 1분 뒤 닉은 좀 더 크게 삐리리릿 하고 소리를 냈다. 아이들이 키득거렸다. 선생님은 못 들은 척 하다가 15초쯤 지나서 슬며시 일어나 교실 뒤쪽으로 갔다. 닉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 자신이 혼을 불어넣어 가장 높고 가장 귀에 거슬리는 새소리를 냈다.
삐리리릿. 마침내 에이버리 선생님이 호통을 쳤다. 자넷 피스크, 당장 그만둬. 디그 자리에서 4줄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자넷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금세 시뻘개졌다. 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자넷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은 자기 실수를 깨닫고 자넷에게 사과를 했다. 그러고 나서 이내 매처럼 사나운 표정을 지으며 아이들을 윽박질렀다. 누군지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닉은 더 이상 소리내지 않고 얌전히 책만 읽었다. 점심시간에 닉은 자넷이랑 수다를 떨었다. 자기 때문에 자넷이 선생님한테 혼나서 미안했던 것이다. 자넷은 닉과 한 동네에 살기 때문에 곧잘 어울려 노는데 야구도 잘하고 남자 여자를 통틀어 전교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아이였다. 야, 아까 독서 시간에 혼나게 해서 미안해. 사실은 나 때문이야. 아까 그 소리 내가 냈거든. 내가? 자넷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런데 왜 선생님이 난 줄 알았지? 닉이 검정 집박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자넷은 꽤 재미있어 했다. 그러고는 자기도 삐리릿 삐리릿 하고 소리를 내어보았다. 자넷이 낸 소리는 닉이 낸 소리보다 훨씬 높고 날카로웠다. 자넷은 모든 것을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뒤로 4학년이 끝날 때까지 에이브리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실 어딘가에서 날카롭게 삐리릭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조금 높게 삐리릭거릴 때도 있고 매우 높게 삐리릭거릴 때도 있었다. 선생님은 누가 그 소리를 내는지 도무지 알아낼 수가 없어서 점점 그 소리를 무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매처럼 사나운 표정은 그대로였다. 닉한테는 이 모든 과정이 기나긴 과학 실험이었고 그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자넷도 그 실험을 재미있어 했다. 그레인저 선생님 5학년은 달랐다. 5학년부터는 슬슬 중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시기다. 말하자면 시험을 치기 시작하는 학년이고 따라서 아침에 쉬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또 성적표가 나온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레인저 선생님이 버티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5학년은 150명쯤이고 선생님은 모두 7분이었다. 수학 선생님 2, 과학 선생님 2, 사회 선생님 2, 국어 선생님 1. 국어는 그레인저 선생님 혼자서 맡고 있었는데 선생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다. 선생님은 오래된 동네에 있는 아담한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날씨가 맑거나 굳거나 눈이 오거나 진눈깨비가 내리거나 우박이 쏟아지거나 바람이 부는 날에도 선생님은 아침마다 푸르죽죽한 고물차를 타고 꼬박꼬박 학교에 왔다. 선생님은 사람들이 기억도 못할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학교에 빠진 적이 없었다. 선생님은 허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들어올려 뒤통수에 새둥지처럼 붙이고 다녔다. 그리고 젊은 여선생님들과는 달리 절대로 바지를 입고 출근하지 않았다. 선생님의 옷은 회색과 남색 투피스 2벌뿐이었는데 늘 그 옷에다 흰 블라우스를 받쳐 입고 목에 작은 브로치를 달았다. 또 선생님은 절대로 땀을 흘리지 않는 분이었다. 기온이 32도가 넘어야 겨우 웃옷을 벗을 정도였으니까. 여느 선생님들처럼 그레인저 선생님도 키가 작았다.
5학년에는 선생님보다 키가 큰 아이들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늘 거인처럼 보였다. 바로 선생님의 짙은 잿빛 눈 때문이었다. 선생님이 눈을 부릅뜨면 누구나 먼지만큼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 선생님은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웃기도 하고 아이들 말로는 진짜 배꼽 잡는 농담도 곧잘 한다고 한다. 그러나 선생님이 유명한 것은 농담을 잘해서가 아니다. 다들 그레인저 선생님의 눈에서는 X선이 나온다고 굳게 믿었다. 적어도 선생님이 15m 앞에 있다면 껌을 씹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랬다가는 여지없이 선생님한테 들켜서 샛노란 도서 목록 카드에 껌을 찰싹 붙이고 있어야 한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윗옷에 옷핀으로 도서 목록 카드를 꽂아주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떼지 못하게 한다.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그 카드를 집에 가져가서 부모님의 사인을 받아 이튿날 선생님에게 갖다 드려야 한다. 설령 그 아이가 5학년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은 절대 봐주지 않는다. 어차피 그 아이도 언젠가는 5학년이 될 테니까. 링컨 초등학교 아이들은 5학년이 되면 그레인저 선생님이 맞춤법, 읽기, 낱말 시험 점수를 매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끔찍한 것은 매달 치르는 낱말 시험이었다. 대부분의 국어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사전을 찾아보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맞춤법 확인해봐. 뜻 확인하고 으뜸꼴을 찾아봐. 하지만 그레인저 선생님은 단순히 사전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선생님은 사전을 사랑하고 숭배하다시피 했다. 선생님은 일주일 동안 외울 낱말을 35개나 내주는데 어떤 때는 그보다 더 많이 내주기도 했다. 그러고도 성에 차지 않는지 아침마다 칠판에 오늘의 낱말까지 써놓는다. 어쩌다 하루 결석해서 그 낱말을 적지 못하는 바람에 뜻을 알아놓지 못하면 선생님은 귀신같이 알아채고 특별히 그 아이한테만 꼬박 일주일 동안 오늘의 낱말을 2개씩 내준다. 선생님의 책꽂이에는 30권짜리 사전이 꽂혀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낱말이 실려있는 사전 한 권은 선생님의 자랑거리이자 기쁨이었다. 그 사전을 옮기려면 적어도 아이들 2명은 있어야 했다. 마치 교회 맨 앞에 있는 제단처럼 교실 맨 앞에는 사전용 탁자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 35년 동안 링컨 초등학교를 거쳐간 사람들은 모두 그 탁자 앞에 서서 찾아봐. 사전은 찾아보라고 있는 거야. 하고 호통치던 그레인저 선생님의 소리를 기억한다. 새 학년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레인저 선생님은 몹시 바빠졌다. 닉이 아직 5학년에 올라가기 전인 달콤한 여름방학 중인데도 선생님은 5학년이 될 아이들 부모님에게 일일이 편지를 보낸 것이다. 8월의 어느 날 밤, 저녁을 먹을 때 닉의 엄마가 그 편지의 한 부분을 읽어주었다. 학생들이 각자 숙제를 할 수 있도록 집집마다 좋은 사전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은 맞춤법과 문법, 어휘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국어를 잘해야 명쾌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5학년은 어휘력을 늘리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레인저 선생님은 가정학습에 알맞은 사전들을 적어 놓았다. 닉의 엄마는 자기 일을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선생님이 있다니 참 훌륭하구나 하고 감탄했다.
닉은 끙 앓는 소리를 내고는 먹고 있던 햄버거나 맛있게 먹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후식으로 수박까지 먹어치웠는데도 기분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닉은 딱히 사전이 필요하진 않았다. 낱말을 무척 좋아하는 데다 적절히 사용할 줄도 알았다. 닉이 알고 있는 모든 낱말은 책을 읽다가 자연스레 익힌 것들이다. 닉은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닉은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형이나 아빠, 주위 사람들한테 뜻을 물어보았고 그러면 대개는 아는 대로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그레인저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다. 이제껏 선생님 소문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작년에 도서관에서 5학년 형들이 사전에 코를 박고 미친 듯이 낱말 숙제를 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다. 새학년이 되려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도 닉은 벌써부터 5학년 한 해가 너무나 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질문. 새학년 첫날은 인사하는 날이다. 교과서 받고 지잘지잘 떠들고 서로 방학 때 뭐했니? 하고 물어댄다. 1교시부터 6교시까지는 순조롭게 흘러갔다. 하지만 7교시, 그레인저 선생님 시간에는 내내 수업만 했다. 처음에는 낱말 시험을 보았다. 그 주에 익힐 낱말 35개 가운데 아이들이 아는 낱말이 몇 개인지 알아보는 시험이었다. 진동하다, 순환하다, 오케스트라 등 낱말이 끝없이 이어졌다. 닉이 거의 다 아는 낱말들이었다. 시험을 보고 난 뒤 선생님은 수업 순서가 적힌 종이를 나누어 주었다. 그 다음에는 필기체 복습하는 종이를, 그 다음에는 과제물이 제목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보여주는 견본 종이를 나누어 주었다. 35분 내내 숨 돌릴 틈이 없었다. 닉은 시간 끄는 질문을 잘 하는 선수였다. 선생님 물고 늘어지기 대장 또는 확실한 시간 끌기 대장으로 유명했다. 수업 끝 종이 울리기 3분 전, 수업이 끝나고 숙제를 내주기 직전의 그 짧은 순간에 닉은 선생님이 숙제 내주는 것을 깜빡 잊을 만한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 숙제는 다음 날로 넘어가거나 운이 좋으면 아예 없을 때도 있었다. 때를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끌기에 딱 맞는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뉴스 이야기, 선생님이 나온 대학, 선생님이 좋아하는 책이나 스포츠, 취미 등등. 닉은 온갖 수법을 꿰고 있었고 이제까지는 그 수법이 잘 먹혀 들어갔다. 그러나 그레인저 선생님의 첫 국어 수업이 끝나가는 지금 이 순간 닉은 농부가 폭풍우를 예감하듯 숙제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이 한숨 돌리는 사이에 닉은 손을 번쩍 들었다. 선생님은 자리 배치표를 훑어보고 나서 닉을 쳐다보았다. 선생님의 예리한 잿빛 눈에는 그다지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래, 니콜라스. 선생님, 이 교실에는 사전이 참 많아요. 특히 저 큰 사전이요. 그 많은 낱말들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다른 사전에서 베낀 건가요? 사전이 진짜 커요. 야토, 완벽한 아이디어 폭탄 발사 꽈강. 아이들 너댓 명은 씩 웃었고 서너 명은 시계를 힐끔 보았다. 닉은 이런 일로 유명했기 때문에 반 아이들 모두 닉의 속셈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선생님 또한 닉을 알고 있었다.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닉을 보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상냥하게 웃었다.
하지만 선생님의 눈빛은 번개를 품은 먹구름 빛깔로 바뀌어 있었다. 그래,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구나, 니콜라스.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몇 시간이라도 모자라겠는데? 선생님은 아이들을 쭉 둘러보았다. 여러분도 궁금한가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니콜라스가 이 문제를 조사해서 간단히 발표해 보겠니?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될 거다. 다음 시간까지 발표 준비를 해오너라. 선생님은 닉에게 다시 한번 웃어주었다. 너무너무 다정하게. 그리고는 수업을 계속했다. 자, 오늘 숙제는 낱말 익힘책 12쪽에 있는 닉은 숙제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귀까지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작전 실패. 덤터기 숙제. 자리 배치표에 있는 닉의 이름 옆에는 조그맣게 벌점이 적혀 있는지도 모른다. 선생님에 대한 소문은 모두 사실이었다. 독불 장군 그레인저를 건드리지 마라. 낱말 찾기. 푸른 하늘에 햇살이 눈부시고 시원한 바람까지 부는 화창한 9월 오후였다. 하지만 닉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 닉은 발표 준비뿐 아니라 낱말 35개의 뜻을 찾아오는 숙제까지 해야 했다. 그레인저 선생님 때문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적어도 닉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닉네 집에는 숙제 먼저라는 규칙이 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숙제부터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닉의 형 제임스는 2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몇 년 동안 이 규칙 때문에 투덜댔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 첫 학기를 마친 뒤 집으로 이런 편지를 보냈다. 학점이 아주 잘 나왔어요. 대학에 오기 전부터 할 일을 미리미리 하는 버릇을 들인 덕분이에요. 그 편지는 닉의 부모님이 찾던 증거였다. 그래서 숙제 먼저는 9월부터 6월까지 꼭 지켜야 하는 법이 되었다. 이전에는 숙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닉은 이 규칙이 괴롭지 않았다. 물론 목요일 밤마다 맞춤법을 확인하고 4학년 때는 짧은 독후감도 몇 번 썼지만 그것이 다였다. 숙제가 넘쳐서 노는 시간까지 빼앗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그레인저 선생님 덕분에 좋은 시절은 다 가고 말았다. 우선 닉은 그레인저 선생님의 추천으로 엄마가 사다준 빨간 국어 사전에서 낱말 뜻을 찾았다. 그것만 해도 1시간 가까이 걸렸다. 길 아래 존네 집 마당에서 야구하는 소리가 들렸다. 고함소리와 함성소리, 몇 분에 한 번씩 공을 방망이로 꽝 후려치는 소리. 하지만 닉은 발표 준비를 해야 했다. 그레인저 선생님 때문에. 닉은 사전 맨 앞장을 보았다. 거기에는 낱말과 그 기원이라는 제목의 머릿말이 나와 있었다. 바로 이거야. 닉이 발표할 내용은 바로 그것이었다. 숙제는 몇 분 안에 끝날 것이다. 닉은 벌써 숙제를 마치고 얼굴을 간지럽히는 산들바람을 맞으며 햇살 속으로 뛰어나가는 기분이었다. 닉은 머릿말의 첫 부분을 읽었다. 이 현대 국어사전이 지금까지 나온 사전 가운데에서 가장 복잡하고 심오하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사전은 우수한 편집진의 전문성뿐 아니라 지난 몇천 년 동안 몇백만 사람들의 꿈과 언어와 상상력이 반영된 전대미문의 세부적 어원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로 말하고 글을 쓴 사람은 모두 이 사전을 만드는 과정에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무슨 소리야? 닉은 머리를 벅벅 긁고는 다시 읽어보았다. 한 번 더 읽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치 샴푸병에 쓰여있는 샴푸 성분을 읽는 기분이었다. 닉은 사전을 탁 덮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닉네 가족은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거실의 세 면이 책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백과사전도 두 질이나 있는데 까만 표지는 어른용, 빨간 표지는 어린이용이다. 닉은 빨간 백과사전에서 사자로 시작되는 사전을 뽑아 사전을 찾아보았다. 초기 사전, 낱말 찾기, 오늘날의 사전 따위의 제목과 함께 세 쪽을 빽빽이 채운 설명이 나와 있었다. 재미는 없었지만 숙제 때문에 닉은 소파에 털썩 앉아서 설명을 모두 읽었다. 닉은 어린이용 백과사전을 읽은 뒤 어른용 백과사전을 펼치고 거기에 나온 설명까지 거의 다 읽었다. 하지만 읽은 내용의 절반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닉은 소파에 기대어 팔로 눈을 가린 채 이 지루한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이런 내용으로는 기껏해야 3분 정도 끌 수 있다면 다행일 것이다. 하지만 천하의 닉이 어디 가겠는가? 닉은 좋은 수를 떠올리고는 씩 웃었다. 이번 발표는 아주 재미있을 것이다. 그냥 발표가 아니라 특별한 뭔가로 만들 작정이니까. 어쨌거나 발표를 시킨 것은 선생님이 아닌가? 발표. 이튿날 점심시간이 되자 닉은 벌써 가슴이 죄어드는 것 같았다. 7교시가 다가오고 있었다. 닉은 교실 앞에 나가 서 있게 될 것이다. 이제 모든 아이들의 눈길이 닉에게 쏠릴 것이다. 선생님도 눈에 불을 켜고 닉만 노려보고 있을 것이다. 닉은 메모지를 몇 번이나 훑어보았다. 최초의 국어사전, 국어의 발전, 윌리엄 셰익스피어, 프랑스어와 독일어에서 온 낱말, 요즘 쓰이는 낱말, 옛날에 쓰이던 낱말, 새로 만들어진 낱말, 앵글로색슨어,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어원, 국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되었다. 어젯밤에 세운 야심찬 계획은 대낮에 학교의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보니 그것은 터무니없는 계획 같았다. 학교 시계는 참 이상하다. 수업 끝나고 축제에 가기로 한 날은 수업 시간마다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 같고 하루가 꼭 3주쯤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발소에 가거나 옷을 사러 가야 하는 날은 수업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휙 지나가 버린다. 그럼 오늘은? 당연히 점심 먹고 나서 5교시와 6교시는 순식간에 지나갔다. 7교시 시작종이 울리자 그레인저 선생님이 들어왔다. 선생님은 성큼성큼 4걸음 만에 교실 한쪽에 있는 선생님 책상 앞에 가서 출석부를 펼쳤다. 그러고는 아이들을 쓱 훑어보고 두 군데에 조그맣게 표시를 했다. 선생님이 닉을 쳐다보며 말했다. 오늘은 수업하기 전에 발표를 듣기로 했지요? 니콜라스. 7교시가 시작된 지 15초 만에 닉은 교실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 닉은 침을 꿀꺽 삼키고는 꼬깃꼬깃해진 메모지와 책가방을 들고 앞으로 나갔다. 선생님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닉은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커다란 사전 옆에 서고 선생님은 교실 뒤쪽 책장 옆으로 가서 등받이 없는 높은 의자에 꼿꼿이 앉았다.
오늘은 남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다. 닉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다. 맨 먼저 얘기할 건 최초의 국어사전이 그때 선생님이 끼어들었다. 미안하지만 제목은 없니? 닉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제목이요? 아니요. 제목은 안 정했는데요. 여러분,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를 쓸 때는 제목을 꼭 붙이세요. 계속해라, 니콜라스. 선생님은 웃으면서 닉에게 고개를 끄덕해 보았다. 닉은 다시 발표했다. 먼저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제목 사전 하고 말했다. 아이들 두세 명이 키득거렸지만 닉은 웃지 않고 진지하게 발표해 나갔다. 최초의 국어사전은 1700년대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무엘 존슨은 영국의 런던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책도 많이 썼는데 자기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쓸만한 사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전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사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슨의 사전이 그 사전들과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엄청난 양입니다. 존슨의 사전에는 43,000개가 넘는 낱말이 실려 있었죠. 아이들은 이 어마어마한 숫자에 일제히 와, 우와 하고 탄성을 질렀고 그 바람에 닉은 잠시 정신을 빼앗겼다. 닉은 선생님이 자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선생님을 힐끗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선생님의 눈빛은 오히려 다정함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선생님들이 의례 그렇듯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나서 말했다. 계속해라, 니콜라스. 시작 부분이 참 좋구나. 닉은 웃으려다가 자기만 빤히 쳐다보는 아이들을 보고는 다시 메모지를 꽉 움켜쥐고 발표를 계속했다. 사무엘 존슨의 사전은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낱말을 골라 그 낱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다라는 낱말은 113가지 쓰임새가 있고 발표는 12분 동안 순조롭게 이어졌다. 닉은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5분쯤 지났을 때 선생님은 발표를 잠깐 멈추게 하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데 소리내어 하품하거나 책상에 엎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선생님 말고는 아무도 닉의 발표에 관심이 없었다. 닉이 고개를 들어보면 선생님은 계속 웃음을 띠고 있었다. 선생님의 눈빛은 차갑거나 날카롭지 않았다. 선생님은 흐뭇해하며 닉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고 이따금 핵심을 잘 짚었어요 라든가 그래 바로 그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었다. 하지만 닉이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선생님은 슬며시 시계를 보고 있었다. 벌써 18분이나 지났다. 결국에는 닉의 계획이 성공할지도 모른다. 이제 2단계에 들어갈 때다. 닉은 집에서 쓰는 빨간 사전을 책가방에서 꺼냈다. 선생님이 추천한 것으로 아이들도 대부분 그 사전을 가지고 있다. 닉이 말했다. 이건 제가 낱말 숙제할 때 쓰는 사전인데요. 어젯밤에 맨 앞장을 보니까 바로 거기에 사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바로 이 사전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발표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전에서는 니콜라스, 닉은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이 높은 의자에서 내려오면서 의자 다리가 교실 바닥에 긁혀 끼익 소리가 났다. 아이들은 고개를 번쩍 들고 다시 주목했다. 선생님은 웃음을 띤 채 눈썹을 치켜 올리며 손목시계를 가리켰다. 그런 건 각자 집에서 읽어도 되겠구나. 자.
존이 손을 번쩍 들자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했다. 선생님, 저는 빨간 사전이 없어요. 파란 사전이에요. 그러자 몇몇 아이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저도요. 선생님은 불쾌한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좋다, 닉. 하지만 짧게 해라. 다른 공부도 해야 하니까. 닉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안경을 고쳐 쓰고 사전을 읽기 시작했다. 이 현대 국어 사전이 지금까지 나온 사전 가운데에서 가장 복잡하고 심오하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사전은 우수한 편집진의 전문성뿐 아니라 지난 몇천 년 동안 몇백만 사람들의 꿈과 언어와 상상력이 반영된 전대미문의 세부적 어원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로 말하고 글을 쓴 사람은 모두 이 사전을 만드는 과정에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글은 무척 길었고 아이들은 지겨워서 죽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지루하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다. 아이들은 이제 수업 시간이 반 이상 지났고 닉의 발표가 그냥 평범한 발표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다. 그것은 닉이 지금까지 생각해낸 시간 끌기 작전 가운데에서 최고였다. 그레인저 선생님마저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교실 뒤에 있던 선생님이 창가로 걸어갔다. 닉은 사전을 읽으면서 힐끔힐끔 선생님을 훔쳐보았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의 눈빛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닉이 잠시도 쉬지 않고 내리 8분째 사전을 읽을 무렵 칠판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의 눈은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수업 시간은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다. 닉이 다음 문단을 읽으려는데 선생님이 말을 잘랐다. 그래, 거기까지가 좋겠구나, 니콜라스. 여러분, 니콜라스에게 박수를 쳐줍시다. 박수는 금방 그쳤다. 닉이 책가방과 메모지를 들고 자리에 가 앉을 무렵 선생님의 눈빛은 거의 원래대로 돌아왔고 닉을 보고 웃어주기까지 했다. 발표가 조금 길기는 했지만 선생님은 새겨 들으라는 듯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아주 훌륭했어요. 우리말이 세계 어느 나라 말보다 낱말이 다양하다니 자랑스럽지 않나요? 선생님은 탁자 위에 있는 큰 사전을 가리켰다. 저 사전에는 45만 개의 낱말이 실려 있어요. 내 말이 맞지, 니콜라스? 그 사실을 혼자 힘으로 알아냈으니 너한테는 훨씬 의미가 크겠구나. 선생님은 닉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닉은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발표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괴로웠다. 뭐랄까, 마치 선생님의 귀염둥이가 된 기분이랄까? 선생님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다. 닉의 명성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닉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질문을 던졌다. 맞아요. 그런데 왜 이런 낱말은 이런 뜻이고 저런 낱말은 저런 뜻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개라는 말이 꼬리를 흔들며 왈왈 짖는 동물을 뜻한다고 누가 정했나요? 누가 그런 거죠? 선생님이 닉이 던진 미끼를 물었다. 누가 개를 개라고 했냐고? 네가 그런 거야, 니콜라스. 너와 나와 이 반에 있는 아이들과 이 학교와 이 마을과 이 주와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거야. 여기가 프랑스라면 그 털복숭이 4발 짐승은 다른 말로, 그러니까 시앵이라고 불렀을 거야. 우리말로는 개지. 독일어는 하운드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른 말이 있어. 하지만 이 교실에 있는 우리가 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로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면 개는 그 이름으로 불릴 테고 나중에는 사전에도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될 거야. 사전에 나오는 말은 바로 우리가 만드는 거란다. 선생님은 닉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환하게 웃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사전은 아주 똑똑한 사람 수백 명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법이나 마찬가지란다. 물론 법도 변하지만 꼭 변해야 할 때만 변하지. 새 낱말을 만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사전에 있는 낱말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전에 올라 있는 거야. 선생님이 시계를 보니 8분밖에 안 남아 있었다. 자, 오늘은 낱말 익힘 12쪽 연습 문제를 풀기로 했지요? 숙제해온 곳을 꺼내세요. 사라, 첫 번째 문장을 읽고 틀린 부분과 정답을 말해볼래? 선생님은 하루치 수업을 단 8분에 몰아서 했다. 동사, 명사, 전치사들이 정신없이 지나갔고 당연히 숙제도 있었다. 닉은 더 이상 선생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가는 길을 조금 늦추긴 했지만 과연 막았다고 할 수 있을까? 절대로 아니었다. 선생님은 도저히 물고 늘어지기 힘든 사람이다. 오늘만큼은. 멋진 아이디어. 그날 오후에 3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닉과 자넷은 학교 신문회의에 참석하느라 학교 버스를 놓치고 집까지 걸어왔다. 둘은 찻길과 인도의 경계석에서 떨어지지 않고 누가 더 오래 걸을 수 있는지 시합을 했다.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시합이었다. 자넷이 먼저 찻길로 떨어지자 닉이 말했다. 내가 3점 땄어. 하지만 자넷은 떨어진 게 아니야. 뭔가 있어서. 이것 봐. 하면서 허리를 구부려 예쁜 금빛 볼펜을 집어들었다. 자넷이 펜을 주운 것, 그것이 첫 번째 사건이다. 둘은 다시 경계석으로 올라왔다. 닉은 좁다란 경계석 위에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으며 자넷을 따라갔다. 그러면서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 특히 국어 시간에 발표한 일을 곰곰이 생각했다. 수업이 끝날 때쯤 선생님이 한 말이 드디어 이해가 되었다. 닉이 선생님의 말을 이해한 것, 그것이 두 번째 사건이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누가 개를 개라고 했냐고? 네가 그런 거야, 니콜라스. 닉은 혼자서 되뇌었다. 네가 그런 거야, 니콜라스. 내가 그랬다고? 닉은 자넷을 따라 한 발을 다른 발 앞으로 옮기면서 계속 생각했다. 그게 무슨 뜻일까? 그 순간 닉은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올랐다. 닉이 2살쯤 되었을 때 엄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아기용 녹음기와 동요 테이프들을 사다 주었다. 닉은 그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테이프를 듣고 또 들었다. 닉은 동요 테이프와 녹음기를 들고 엄마 아빠나 형한테 가서 노래를 틀어줄 때까지 테이프와 녹음기를 탁탁 부딪히며 꽈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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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하곤 했다. 3년 동안 닉이 꽈갈라 꽈갈라 할 때마다 식구들은 닉이 목소리와 악기 소리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닉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선생님이나 다른 아이들은 음악이라고 말해야 알아듣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닉에게는 꽈갈라라는 말이 듣기 좋은 소리라는 뜻이었다. 꽈갈라가 음악을 뜻한다고 누가 그랬을까? 네가 그런 거야, 니콜라스. 그때 자넷이 소리쳤다. 반칙이야. 둘은 어느덧 동네 모퉁이에 와 있었는데 닉이 생각에 푹 빠져서 걷다가 자넷을 민 곳이다. 자넷은 비틀거리다가 경계석에서 떨어지면서 금빛 볼펜을 길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미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정말로 미처 너를 보지 못하고. 닉은 펜을 집어서 자넷에게 건네주었다. 자, 바로 그 순간 3번째 사건이 일어났다. 닉은 펜이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자, 프린들이라고 했다. 프린들? 자넷은 볼펜을 받아들며 바보 아니야 하는 눈빛으로 닉을 쳐다보았다.
프린들이 뭐야? 자넷이 콧잔등을 찡그리며 묻자 닉은 싱글거리며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야. 나중에 보자. 그것은 9월의 어느 오후 닉네 집에서 한 골목 떨어진 스프링 거리와 사우스 그랜드 거리가 만나는 길모퉁이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바로 그때 닉이 기발한 생각을 떠올린 것이다. 닉이 집으로 뛰어가서 계단을 올라가 2층 자기 방에 들어갔을 때쯤 그것은 이제 단순히 기발한 생각이 아니었다. 벌써 기발한 생각이 계획이 완벽한 실천 방법으로 발전해 닉에게 어서 실천에 옮기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천하면 닉이었다. 이튿날 수업이 끝난 뒤 계획이 시작되었다. 닉은 페니 팬트리 가게에 가서 계산대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프린트를 달라고 했다. 아주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뭐라고? 프린들이요. 까만색으로요. 닉은 이렇게 말하며 싱긋 웃었다. 아주머니는 한쪽 귀를 닉 쪽으로 돌리며 닉에게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다. 뭘 달라고? 프린들이요. 닉은 아주머니 뒤쪽 선반에 있는 볼펜을 가리켰다. 까만색으로요. 아주머니는 닉에게 볼펜을 주었다. 닉은 아주머니에게 45센트를 건네주고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한 뒤 가게를 나섰다. 엿새 뒤 자넷이 그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똑같은 가게, 똑같은 아주머니였다. 그 전날은 존이 다녀갔고 그 전날은 피트가, 그 전날은 크리스가, 그 전날은 데이브가 다녀갔다. 자넷은 닉의 부탁을 받고 프린트를 사러 온 5번째 아이였다. 자넷이 프린트를 달라고 하자 아주머니는 볼펜 쪽으로 손을 뻗으며 물었다. 파란색? 까만색? 닉은 옆에 있는 사탕 진열대 앞에 서 있다가 씩 웃었다. 프린들은 이제 펜을 가리키는 어엿한 낱말이다. 누가 펜을 프린들이라고 했을까? 네가 그런 거야, 니콜라스. 30분 뒤 5학년 아이들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닉의 방에서 회의를 했다. 존, 피트, 데이브, 크리스, 자넷이었다. 닉까지 합하면 6명. 6명의 비밀 요원이었다. 아이들은 오른손을 들고 닉이 쓴 서약서를 읽었다. 나는 오늘부터 영원히 펜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 그 대신 프린들이란 말을 쓸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 6명 모두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닉의 프린들로 이 계획은 꼭 성공할 것이다. 그레인저 선생님 고맙습니다. 낱말 전쟁. 학교는 새 낱말을 탄생시키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게다가 이것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닉은 이 사건과 딱 어울리는 수업 시간을 골라서 시작하기로 했다. 바로 7교시 국어 시간이었다. 닉은 수업종이 울리자마자 손을 번쩍 들었다. 선생님, 프린트를 깜빡 잊고 안 가져왔어요. 그러자 3줄 떨어진 곳에 앉은 존이 냉큼 말했다. 나한테 하나 더 있으니까 빌려줄게. 그러고는 야단스레 가방에서 뭔가 찾는 신용을 했다. 프린들이 하나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몇 자루 사다 주셨거든.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프린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틀림없이 잠깐만. 아 그래 여기 있다. 존은 보란듯이 그것을 닉에게 던져주었다. 닉은 일부러 놓치고는 호들갑스럽게 찾는 신용을 했다. 그레인저 선생님과 반 아이들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똑똑히 알아들었다. 닉이 존에게 빌린 까만 플라스틱 물건은 웃기는 이름을, 아니 색다른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프린들이었다.
여기저기서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났지만 선생님이 눈에 불을 켜자 금세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 뒤로 수업은 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그레인저 선생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설 때 선생님이 말했다. 니콜라스, 너하고 할 말이 있다. 선생님은 말이라는 낱말에 힘을 주어 말했다. 닉은 마른 침을 삼켰지만 머릿속은 맑았다. 닉은 선생님 책상 앞으로 갔다. 무슨 일이신데요? 니콜라스, 재미있는 생각이긴 하지만 다시는 수업을 방해하지 말아라. 알겠니? 선생님의 눈은 예리한 빛을 뿜고 있었지만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다. 생각이요? 무슨 생각이요? 닉은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무슨 말인지 알잖니? 니콜라스, 수업 시작할 때 너와 존이 한바탕 연극을 벌였잖아. 그러니까 이건 말이다. 선생님은 펜을 들어 보였다. 파란 뚜껑이 씌워진 낡은 밤색 만년필이었다. 저는 정말로 프린들이 없었어요. 닉은 이렇게 말해놓고도 자신의 대담한 행동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안경 너머로 눈을 휘둥그레 떴다. 최대한 멍청하게 보이도록. 선생님의 눈이 번쩍 빛나더니 이내 가늘어졌고 입술은 굳게 일자로 다물어졌다. 선생님은 잠자코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알았다. 잘 알았어. 오늘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구나, 니콜라스. 가도 좋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닉은 인사를 하고 나서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문을 나서면서 말했다. 앞으로는 절대로 프린들을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안녕히 계세요.